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과목을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먼저 봐야 될 그런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설명해드려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돼야만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처음에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체계를 잡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용을 좀 알아야만 그 체계가 잡히는 거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원의 체계를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공부하실 때 절차법이고 하니까 뭐 체계를 먼저 체계를 잡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체계를 잡는 그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등기법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2차 과목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맞춰주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아무래도 압박이 많이 가지만 한 70% 정도 맞는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24문제죠. 지적 12개, 등기 12개, 24개 중에 20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4개 정도 좀 더 추가해서 세법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 2차에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시세법에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중개사법에서 보통 80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중개사법이 80점보다 못 맞을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아마 중개사법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세법에서 만회를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 이제 첫 번째 이제 용어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등기법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등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잘 잡히면 등기법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을 좀 잘 정리하시면 등기법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가 좀 이해가 좀 다른 과목보다 좀 민법이 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자, 등기법. 자, 첫 시간에 이제 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등기하고 지적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역시 등기에서도 몇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1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많습니다. 많고요. 내용이 서로 간에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목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출제 어떠한 그 쪽집게강이라고 하죠. 그게 쉽지 않은 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적은 이렇게 표현해 놨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한다 그랬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다 그랬어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지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반면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 공무원이죠.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적에서도 이제 등록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등기에서도 기록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사항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두 개를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두 개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는데, 물리적인 현황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 자, 우리가 지적에서 토지 표시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이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지적은 이제 토지의 이동을 다뤘죠. 그 등기는 이러한 법적 권리 관계. 이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거?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이러한 사실관계, 이걸 사실관계라고 하죠.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보다는 권리,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한번. 여기서 부동산이죠.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토지의 표시는 뭘까? 우리가 지적에서 했던 거 그대로 쫓아오면 돼요. 지적에서 했던 거 똑같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까지만. 이 네 개만. 경계좌표는 안 돼요. 경계좌표는 지적 가서, 경계좌표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봐? 지적 공부 가서 보라 이거죠. 여기까지 네 개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이제 기록을 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목은 토지 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의 표시는 소재와 지번과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우리가 건물의 내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등기부에서 볼 거예요.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의 내역이라면 건물의 구조하고 건물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무엇이다? 면적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권리관계. 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물권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권리에는 이제 물권하고 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채권에는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구나라고 구별이 될 거예요. 환매권은 뭘까? 환매는 우리 임차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만 환매는 잘 들어보는 일이 별로 없는데 환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줬다가 다시 뺏는 거죠.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무엇이란다? 환매라고 합니다. 다시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 환매죠. 그래서 이러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가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으로서 하는 겁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물권에는요.
물권에는 이제 두 가지로 봤을 때 점유권하고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본권으로 구분이 돼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이 돼서 본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소유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제한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한 물권은 다시 몇 개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용익 물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용익 물권에는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어떠한 그 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은 무엇이란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전세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지전으로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설마 시험에 용익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세 개밖에 아니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음 중 용익 물권으로 올바르게 묶여져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역대적으로 나온 적이 없고요. 지지전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합니다. 1년 하는데 대략 물론 6개월을 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을 공부하는데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 구별하지 못할 정도면 중개사 자격증 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앞자리를 따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좋겠죠. 지지전. 얼마나 좋아. 외우기 쉽게. 근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앞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점유권하고요. 점유권이라는 거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의의를 다시 보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지적은요. 잠깐 이제 지적은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지적은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옛날에는 등기는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기재라고 했었거든. 그 옛날에는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했다?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법정 절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법정 절차가. 법정 절차 되게 중요한데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집을 서로 사고 팔면 파는 사람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 매수인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같이 가서 하는 거니까 공동신청의 개념이거든요. 공동신청.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접수를 받아요. 접수. 우리가 원서 접수할 때 접수 받듯이 등기관이 또 접수를 딱 받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제55조라는 게 있어요. 등기법 제55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55조의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각하사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그 11개의 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등기 자체가 그 11개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여기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효력 발생 시기예요. 효력 발생 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등기를 그 2번에 보시면 접수 시기 및 효력 발생 시기에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력 발생이 언제?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접수 시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언제 접수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죠. 언제 접수한 것으로 보냐면 1번만 일단 보세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무엇했을 때?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무엇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두 개 설명해 드렸어요. 등기가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일반적. 저 정의 물어보지 않아 시험에서는요. 그리고 요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앞에 단서 조건이 붙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지적은 제가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용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등기는 지금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배워야 될 그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데 요렇게 여기만 딱 봤을 때 민법에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서는 소유권하고 용의물권, 담보물권의 세부적인 정의를 설명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간이 또 해결해 주고요. 자,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등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다. 등기부를 이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거하고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을 물적 편성주의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따 3번에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런 등기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기부가 이렇게 휙 날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휙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등기부가 등기부가 훼손될 수 있다 이거죠. 등기부가 훼손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멸실이 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를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부를 복구라는 작업을 해야 돼. 등기부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거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이에요. 등기부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 이렇게 등기부 부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부 부본은요, 이 등기부를 복제해 놓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왜 복제를 해놔요? 이 등기부가 훼손되거나 훼손되고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복제를 해 놓는 거죠. 이게 등기부 부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 부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본. 이해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 기록. 자, 여기서 보면 등기 기록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라고 나오죠.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은 동 단위로 한 동,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동, 한 개.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등기부를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 물적 편성주의라고 했죠.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써놨고 등기 기록이라고 써놨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씩 풀어가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무슨 단위로? 동 단위로 이렇게 표현. 건물은 동 단위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라고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등기 기록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 기록은 표체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갑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이라 하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는요. 토지는 필지 단위로 뭐가 한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구성하고 있어야 돼요? 을구를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을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갑구는 뭐를 기록을 하고? 갑구는 이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갑구. 갑구는 뭐를 기록을 해요? 소유권. 을구는 뭐를 기록을 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 을구더라 이겁니다. 그럼 표제부에다는 뭐를 기록을 할까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무엇을? 표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 좀 이따 뒤에 나오겠죠. 표제부에 뭐를 기록하?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을 다시 풀었으면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필지 단위로 무엇을 둔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요. 건물은 동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데 이것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뭐가 써 있냐면은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용어가 기존에 한 2, 3년 전에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은 등기필증이라고 그랬어요. 등기필증이라는 우리가 많이 써봤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을 사고 팔을 때 필요한 거니까.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 기존에는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도 표현해놨거든요. 근데 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즉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등기 갑구라든지 을구에다가 그 갑구와 을구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누가 기록이 돼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당신이 권리자다.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필 정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떤 권리자가 새롭게 기록이 돼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다 이겁니다. 그 당연히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교부를 해줘야 돼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 나와줘야 되는 거죠. 권리증이에요, 권리증.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권리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권리증이 있거든요. 팔 때는 의무자가 됐을 때는 이 권리증을 우리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증을.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용어의 설명이 딱 4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등기부라고 하는 용어, 등기부 부본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가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이어서 나올 겁니다. 요게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효력 요건이고 처분 요건이고 대항 요건이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등기 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 기록. 등기부의 편성. 자, 등기부를 무엇할 때는?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건물의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적 편성주의.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무엇을,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무엇과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두기 때문에요. 이러한 용의물권이라든지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기록사항이 없을 때는 을구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등기부 편성에 동그라미 1번에 다만 이렇게 써 있죠.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이 이거거든요. 물적 편성주의의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에 이제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줄에 1번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외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다만 해가지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고 써있죠. 즉 이와 같이 아파트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요런 거. 요거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한 동의 건물을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표지부가 합고 을구라고 1등기 기록을 하지 않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처음 지금은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하지만은 중개사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타이틀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은 이것이 한 동 건물의 전체를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 구분 소유할 수 있잖아.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다 구분 소유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유 부분. 그래서 이 전유 부분마다 무엇과 무엇을 두자면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을구를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유 부분마다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만 보세요. 처음이니까. 한 동 건물의 전체 표시를 이것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디에 있는지 그죠? 한 동 건물 전체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지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마지막에 요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묶어서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 등기의 어떠한 이러한 등기부의 어떤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2장에 우리가 등기의 기간 및 설비라고 하는 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동그라미 2번까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등기 기록에 양식해가지고 토지 등기 기록에 표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 표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표지부가 있고, 갑구하고 울구가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입문 단계에서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니까 이 부분 일단은 빼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예외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표지부하고 기본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표지부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부, 그다음에 갑구와 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꼭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 그려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터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좋은데, 그래도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수하지 저희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려보라고 해도 계속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이렇게 써서 해요. 이렇게 쓰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손이 기억을 하는 거야. 시험 볼 때도 내가 썼던 것들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읽었던 것을 가지고 풀질 않거든요. 가장 좋은 게 써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정성을 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도 잘 되고 또 외워지는 것도 잘 외워져요. 근데 눈으로 보게 되면 딴 생각한단 말이야. 딴 생각. 눈으로 보는 건 신문이에요. 신문. 그냥 잡지책. 눈으로 보고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써가면서 정리하고 써가면서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 따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죠. 별개로.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는 A인데 토지 소유자는 B예요. 그죠? 건물의 소유자가 A였고 토지 소유자도 A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러면 민법에서 공부하는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 지번이 100이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화곡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토지 등기부에 표지부 갑구 울구가 있고, 이 토지에 표지부 갑구 울구가 있고, 이 건물에 대한 표지부 갑구 울구가 있거든요. 먼저 토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토지 등기 기록에 무엇이 있다? 표제부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좀 전에 제가 뭐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 그랬죠. 그 토지 표시가 딱 나오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이제 슬슬 되면,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니까요. 표제부니까 여기다 뭐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토지에 무엇을 쓴다? 토지에 표시를 씁니다. 토지에 이제 표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옛날 등기 기록보다 좀 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여기에 뭐를 쓰냐면은 표시번호를 써요. 표시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는 뭐를 쓰냐면은 접수를 씁니다. 접수란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쓰도록 되는, 토지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토지 표시는 무엇과 무엇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그 원인 및 기타적인 사항 이렇게 딱 써주는 거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게 토지 등기 기록 중에 무엇이다?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표시번호 우리 교재 보시면 얘를 1번으로 해놨고요. 얘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을 동그라미 3번, 지목 4번, 면적 5번,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6번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 이 표시번호는 여기 1, 2 이렇게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쓰는데 쭉 3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데 이 표시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뭐를 쓸 때 그 순번을 쓰는 거예요. 그냥 1 다음에 2 쓰고 3 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표시번호에서 등기한 숫자를 등기한 순서를 어떻게 숫자로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숫자로. 시험에 나오는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여기에 1이라고 써 있고 전 3 이렇게 써 있다 이거야. 전 3. 그래서 우리 교재 전2라고 써놨죠. 전2 이렇게. 전2이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기존의 종이 등기부에서 현재 우리가 이 그 전산 등기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때는 번호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라는 거죠. 앞에 게 의미가 없으니까 1번부터 그냥 전에 2번을 1번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구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접수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오늘이 2018년 11월 22일이에요. 접수에는 접수한 날짜를 쓰는 겁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쓰는데 이게 접수 연월일이죠. 접수 연월일. 자,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접수 연월일 이렇게 접수 연월일 이렇게 표현을 접수 연월일.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제10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근데 보시면 표제부에는 제10호가 안 써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제10호라고 하는 것을 접수 번호라고 하는데 접수 번호는 갑구하고 어디에만 들어가요? 접수 번호는 갑구하고 을구에만 기록이 되는 것이지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지번은 얼마 100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록하는 거. 지목. 자, 우리 지난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을 공부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무엇이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죠. 몇 개로? 28개로. 지목대 면적 뭐 100제곱미터 이렇게 기타적인 내용 딱 써주는 요게 토지 등기 기록의 무엇이다? 표제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표시한다. 주된 용도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지목이 되면 대,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면적은 이렇게 제곱미터로 쓴다라. 우리나라 면적의 등록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 기타적인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죠. 요게 표제부인데 표제부의 접수는 뭐를 기록하지 않아요? 접수 연월일만 기록하는 것이지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요. 표제부의 주가 요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를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의 등기. 근데 등기는 이제 사실의 등기보다는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하는 그 권리의 등기가 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한번 보자고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보게 되면 토지하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토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겁니다. 똑같이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토지 표제부, 건물 토지를 뭐로 바꿔요? 이제 건물로 바꾸고 표제부 그대로 오고요.
자, 여기는 토지 표시죠. 여기는 뭐를 써줘야 돼? 여기는 건물에 무엇을 쓴다? 건물에 표시를 쓰더라. 이렇게 건물에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뭘 쓴다? 표시번호. 여기 뭘 쓴다? 접수. 여기 뭘 써요? 건물에, 지금부터 건물에 뭐를 쓰는 거야? 건물 여기는 표시를 쓰는 거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쓴다? 건물의 내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여기다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물의 표제부 해가지고요. 똑같아요. 여기는 1번 이렇게 쓰는 거고. 표시, 여기다 쓴 순번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시 2018년 11월 22일 접수 연월 일을 쓰는 겁니다. 접수란에는 뭐를 써요? 접수 연월일만 쓰는 겁니다. 뭐는 쓰지 않는다?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어는 100. 자,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은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건물의 내역에 시멘트 블록조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뭐야? 구조예요. 그 다음에 단층주택, 단독주택 종류가 되는 것이고 면적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 단독주택 종류, 그 다음 면적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국민주택 85제곱미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달라져요? 요 부분이 다른 거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목이 들어가는데 건물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는 이제 또 뭐 갑구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구가 있고 무엇이 있다? 을구가 있다. 이거 갑구가 있고 을구.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갑구와 을구는 똑같아요. 생김새가. 다만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갑구를 볼게요. 갑구. 자, 요 갑구, 여기서 갑구를 보자고요. 등기 기록의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에 관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요. 등, 여기 순위번호, 등, 접,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는 표시번호였죠? 여기는 표시번호였는데 갑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뭐를 쓴다? 순위번호를 쓴다 이겁니다. 순위번호를 쓰고요. 접수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써볼까요? 2018년 11월 22일인데 접수 연월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갑구하고 을구는 어떤 권리의 어떤 순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제 14호 이런 식으로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접수번호다라고 얘기해. 접수번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수번호 여기 잘못됐다. 여기가 접수가 아니라 등기의 목적이에요. 등기의 목적. 등기 목적이고 여기는 접수. 등접 등.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를 쓴다? 권리자 및
기타적인 내용을 쓴다 이겁니다. 자, 순위번호 1번 여기에 쓴 거 그대로 쓰면 여기에 갑구을구에 쓴 내용을 그대로 순번을 쓰는 의미고요. 자,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이면 보존 등기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쓰면 되는 거고요. 접수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자, 접수가 2018년 11월 22일에 제14호 자, 접수 연월일 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접수 번호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써요? 성명을 쓰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니까 그 명의인을 쓰는 거거든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무엇을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이겁니다. 성명과 주소와 뭐를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이겁니다. 역시 1, 2, 3, 4, 5라고 써놨죠. 여기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얘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겁니다. 자, 1의 의미를 한번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등기한 순서로 숫자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 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해서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겁니다. 목적,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소유권 보존이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됐죠? 이런 거 쓰는 거죠. 그 다음 3번 접수. 자, 접수에서는 신청한 날짜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 접수번호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접수번호 이렇게 들어간다. 접수번호를 기록하고요. 그 원인 및 연월을 기록하고요. 매매면 매매, 증여면 증여, 교환이면 교환 이런 것들 쓰는 거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등기할 때. 야, 등기 누구 명이야? 누구 명이야? 이런 말 쓰죠.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등기 명의인의 표시예요.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다? 표시라고 하는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만약에 여기 등기 명의인이 A였어. 근데 A가 B한테 매매를 합니다. 이게 처분합니다. 그럼 순위번호 이제 몇 번이에요? 2번 해가지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 3일 접수번호 제45호 이렇게 쓰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B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1, 2, 요렇게 이제 독립된 번호를 쓰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등기. 근데 만약에 여기에 B의 주소가 화곡동이었는데 B의 주소가 화곡동이었는데 주소가 뭐로 바뀌었어요? 신월동으로 바뀌면 이거 들어만 보세요. 이거는 신월동으로 바뀌면 명의인의 뭐가 바뀌어요? 표시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게 2- 얼마? 2-1 해가지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목적이 표시를 무엇하는 것이다? 표시의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신월동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한 것을 주등기라 하고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2-1 이렇게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갑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쪽에 와서 꼭 해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려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을구가 나오죠. 을구에 이제 근저당권이 있는데 을구는 똑같아요. 갑구하고 똑같아요. 순위번호 들어가고 등기 목적 들어가고 접수 들어가고
그 원인 기타 들어가. 다만 등기 목적에 저당권이면 뭐를 쓰면 돼요?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쓰는 거지.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 등등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위번호, 똑같이 순위번호, 등기의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원인 및 원인일자,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쭉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꼭 그려보셔야 돼. 이거를 그려봐야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의 등기부도 이해가 되고요. 등기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요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초 입문 과정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등기 기록만,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꼭 보자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합건물은 좀 어려워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규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토지 등기 기록과 건물 등기 기록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 이거죠. 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1장에서는 등기법 이제 총선에서 1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떠한 등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뭐를 공부하냐면은 지금은 그냥 큰 이제 뼈대만 알려주는데 2장 가서 배우는 것이 등기부에 대한 것을 2장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3장 가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4장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근데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 권리에 대한 내용들, 이 권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등기를 할 것이냐를 마지막 5번째 단원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1, 2, 3, 4, 5단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장과 4장과 5장입니다. 3장과 4장과 5장이 이렇게 돼요. 3장, 4장, 5장. 이 3장, 4장, 5장이 어떻게 등기가 엮여 있냐면 이렇게 엮여 있어요. 3장, 4장, 5장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서로 어때요?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겠죠. 서로 연결이 굉장히 심하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장을 공부하지 않고 4장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3장을 공부하지 않고 5장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장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장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람들이. 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왜 알 수가 없느냐? 첫 번째, 일단은 민법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드는 거. 두 번째, 3장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한번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고 할게요. 3장이 어려운 이유는 3장을 설명하다 보면 4장에 이만큼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5장에 또 이만큼의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된다고. 5장의 일부분을. 그래야 3장이 거의 절반이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장을 설명하다 보면 뒤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요. 또 뒤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다 보니까 배우지도 않은 거를 자꾸만 설명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등기법은 1장부터 5장까지 한 바퀴 여기까지 와서야만 왜 3장에서 그걸 건드려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단어만 보여준 거죠. 단어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 등기가 기본 개념이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것들을 기록을 하느냐.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 부분만 잘 기억하자 이거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한 10번씩만 그려보시라는 거죠. 누가 물어봐도 바로 대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좀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하고 법적 권리 관계를 하면서 이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이런 것들의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